목차.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로 결국엔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목차 안에서 이제 흐름도가 따라 나오거든요. 머리 안에서 이 흐름도를 따라가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도 결국엔 목차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먼저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뇌가 등장하기 전에 지능이 있었다.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혁신이 1부터 5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혁신 이제 5단계가 있는데 이제 좌우 대칭 동물이 나오면서 이제 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칭이라는 게 이제 좋음과 나쁨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좋은 걸 따라가는 운전을 하는 거죠. 좌우 대칭이니까 운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 좋음과 나쁨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감정이 뭔지를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잘 손에 안 잡혔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맞다. 그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감정이 뭐지? 그런 생각이 한참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아, 그 감정이 그 감정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뭔지,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연합 예측, 그리고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척추동물이 나와요. 척추동물이 이제 시행착오, 이제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점점 학습을 하는 어,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출연을 하고 시간차 학습,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이제 먼 미래까지 이걸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차 학습이라는 게 나오고요. 패턴을 인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나옵니다. 척추동물에서. 그리고 호기심이 또 중요한 거예요. 척추동물에서. 호기심, 물고기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물고기가 우리 3초밖에 뭐 물고기가 기억 못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아주 그 척추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근데 이게 웬만한 그런 학습을 꽤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턴 인식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는 최초의 모델, 이제 공간지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포유류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 포유류에서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해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거나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짱구를 굴려보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새 겉질이라고 하는 이제 코텍스, 뇌 껍데기 부분이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가 어떤 걸 보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굴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생쥐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머리로 굴리는.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뇌를 통해서 굴리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어, 척추동물. 그리고 이제 영장류. 영장류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부터는 정신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치적 수완을 위한 군비 경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이게 고난도의 어떤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침팬지 내지는 유인원 이런 애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반드시 힘이 센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센 애들이 이제 그런 모든 걸 이제 먹이라든지 뭐 짝짓기라든지 그런 걸 좋은 걸 다 가져버리는데 여기 영장류부터는 정치 수완으로 인해서 동맹을 맺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권모술수도 버리고요.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단계가 영장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면서 동맹과 그리고 또는 배반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영장류 시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언어가 결국엔 이제 5번째 혁신인데 요거는 인류입니다. 뭐 침팬지 내지는 그런 이제 영장류에서는 언어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인류는 이제 언어를 이제 발명을 하고 언어적인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머릿속에 내재가 되어 있고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을 잘 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결국에는 언어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뇌 속의 언어가 어떻게 나온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뭐 그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썰이고 그래서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6번째 이제 뇌 혁신이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일단 살펴봤고요. 큰 덩어리만 일단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탄생하는 그런 이제 여정을 조금 오늘 그림만 쭉 설명을 드려도 사실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먼저 생겼고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구에는 곡물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가 먼저 한 조각이 생겼고 그 DNA가 막 서로 DNA는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피력이 있는 거예요. DNA가 많이 생기니까 그다음 이 DNA를 둘러싸는 어떤 리피드, 그러니까 지방이 이렇게 그걸 둘러싸요. 이게 뭐 세포라고 하긴 그렇고, 근데 이걸 둘러싼 이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먹고 먹히는 건 아니고, 일단 서로 그러니까 DNA가 보존이 되면서 DNA가 막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산소를 뿜어내서, 이게 원래 독성 물질인가 봐요. 웬만한 그런 생물들한테. 근데 결국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체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이제 호흡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으면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에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식물 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호흡을 하는 세균이 또 나오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이제 여기는 식물 쪽으로 간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서 균류, 곰팡이류, 그리고 동물. 곰팡이균은 죽은 생물을 먹고 사는 애들로 간 거고, 동물은 이제 살아있는 애들이 살아있는 걸 먹으면서 가는 그런 이제 걸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통도를 조금 보시는 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가 다세포가 됐고, 다세포가 다시 대형 다세포가 돼서 이제 서서히 분비 경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먹느냐 먹히느냐. 그래서 뭐 조그맣게 이제 규모를 키우면서 간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포식을 해야 되는 건데, 포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에너지를 이제 취하는 거죠. 유기물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창자가 생겨서 소화기관이 처음에 생겨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생겨서 요 해파리나 뭐 산호, 말미잘 요런 애들이 이제 생기는데, 요게 산호, 말미잘 요런 애들이 식물인지 동물인지 저는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아, 걔네들이 산호초, 뭐 산호, 뭐 푸른 산호초 뭐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식물이 저는 그 굳은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사실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촉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항문하고 이렇게 뭐 잎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만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유기물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결국에는 아주 단순한 구조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제가 뇌신경 연결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냅스를 만드는 이 구조를 이 단순한 이 산호초 말미잘에게도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크랩 단백질, 그러니까 뇌신경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밝혀서 결국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신 분이 결국에 뇌의 생리적인 그런 걸 밝혔기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크랩 아카데미를 만든 건데, 이 크랩이 만들어진 이 뇌신경이 연결된 이 구조를 어떤 동물에게서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이걸 밝혔느냐? 사람이 아니고요, 쥐도 아니고요, 뭐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이제 달팽이였습니다. 달팽이.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 그래서 달팽이가 큰 달팽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큰 달팽이의 뇌신경이 아니고 신경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뇌신경이 이렇게 확장되고 단단해지면서 어떤 뇌가 이렇게 뭐 지식이나 지능이 이렇게 내가 알게 되는 거구나, 또는 익히게 되는 거구나. 그 뇌신경 연결을 알게 된 그 생물 자체가 사실은 달팽이에게도, 바다 달팽이라고 하는 그런 달팽이에게서 이제 얻어진 그런 지식입니다. 그걸로 노벨 의학상을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생리적인 생리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 먼 바다에 있는 이제 바다 달팽이에게서 그대로 이제 따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의 흐름에는 이게 다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미잘 또는 산호 이런 애들이 잎하고 결국 이걸로 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입 벌리는 신경도 있고요, 입을 닫는 그런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걸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처음에 이제 방사대칭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잎하고 항문만 딱 있는 그런 구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뇌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뇌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경 구조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되면서 조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좋은 거와 나쁜 거. 좋은 거는 내 생명을 이제 연장하는 거, 내 DNA를 이제 남기는 거. 나쁜 거는 내가 죽는 거, DNA를 남기지 못하는 거. 이제 좌우 대칭 동물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미잘이나 이런 거는 방사형으로 보통 생겨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해파리나 뭐 말미잘, 뭐 산호초,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좌우 대칭 동물이 이것저것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쪽으로 아무 쪽으로나 갈 수 있는데,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차죠, 차.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면 직진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좌우대칭이라고 하는 게 이런 운전 조종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걸 이제 거쳐서 어,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좌우대칭 동물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나 봐요. 이제 여러 면에서. 근데 얘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동물이라고 미물에게서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그 향기가 나는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하는 건 뭐예요? 먹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방향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물스물스물스물 가서 먹이를 먹는 거죠. 이 먹이를 먹는 게 이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의 어떤 삶이 있는 거죠. 먹고 사는, 우리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얘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뾰족뾰족한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요. 너무 밝은 데는 또 안 가려고. 삶이 여기는 이제 먹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낮은 온도 뭐 이런 데는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온도를 찾아서 얘네들이 알아서 스물스물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꼭 이런 거죠. 우리 로봇 청소기처럼 앞으로 스물스물 가는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냐 도느냐 이거 하나로 모든 오만 대를 다 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어, 직진할 수도 있고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근육하고 그리고 약간의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신경세포 자체는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먹이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 거고 먹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먹이가 없거나 아니면 온도가 낮거나 높거나 뭐 구리를 얘가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방향 전환을 한다. 이게 단순한 요 메커니즘이 뇌가 아닌 신경 이제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진하냐 피트느냐 이거 하나로 이제 먹고 사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뭐 하여튼 이제 신경 수치를 이제 이 안에서도 교육이 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얘네들이 미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끌리는 냄새가 있는데 구리가 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넘어가서 먹이를 먹어요. 근데 진한 거는 넘지를 못해요.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걸 위해서 덜 싫어하는 거를 넘을 것이냐 말 거냐 이 진하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거 가중치를 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가중치를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아가느냐,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뒤로 빠지느냐. 그러니까 좋은 걸 향해서 앞으로 가는 거고 이제 싫은 걸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높은 각성이 있고요.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그래서 낮은 각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면서 높은 각성일 때는 흥분, 행복, 환희. 이 예쁜 꼬마 선충이 이걸 다 느낀다고 합니다. 흥분하고 행복하고 환희. 그리고 밥 많이 먹고 침착하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면서도 편안한 상태, 만족하고 침착하고 이완된 상태. 그런 상태. 그리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거는 뭔가 불만족이야. 부정적이면서도 높은 감정. 내가 뭐 배고프면은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배고픈 애예요. 배고프면은 뭔가 막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개 막 움직이다가 여기 먹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무슨 감정? 긍정적이면서도 행복한 감정.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요리조리 막 하면서 먹이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포만이 되면서 긍정적이면서도 이제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네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삶. 예. 이게 여기에 이 고등한 우리 인류 뇌에도 이 예쁜 꼬마 삼촌이라고 하는 미물의 삶이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뭐냐? 떠나게 만드는 먹이를 막 찾아서 열심히 떠나게 만드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예쁜 꼬마 선충에도 도파민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높은 각성을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도파민이고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게 또 아드레날린. 약간 스트레스풀한 상태, 이제 아드레날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목표를 다 했어요. 이제 달성했어. 그러면 이제 푸근해지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세로토닌 상태가 되어서 이제 푸근하게 이제 낮은 각성이 되면서 하지만 긍정적인 어떤 상태. 이게 우리의 감정 상태는 예쁜 꼬마 선생도 그대로 그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 감정 상태의 어떤 진화 버전이 지금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어떤 느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에 이제 좋아하는 어떤 게 이제 종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좋아하고 쾌락된 단맛을 먹으면 쓴맛을 먹으면 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공통적인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 강아지 보면은 좋아할 때하고 싫어할 때 뭐 이런 게 얼굴에 쓰여 있죠.
넘어가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음, 얘네들이 배고플 때 여기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어, 배고프지 않을 때도 소금을 찾아요. 왜냐면은 소금에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이 좀 생기나 봐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다. 배고플, 배고픔과 소금을, 배고프지 않을 때 먹이도 있고 소금이 있으면은 이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게 이제 생겨요. 그래서 있을 때 소금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보통 때는 소금을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소금을 좋아하는데 배고플 때 소금이 많이 있고 먹이는 없잖아요. 그럼 소금이 나쁜 기억을 만드나 봐요. 이제 말하자면 짝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소금이 있을 때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배고픈 기억이 떠오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우리 우리가 어떤 향수의 전때 거기 싫은 곳을 안 가는 것처럼 소금기가 많은 곳은 배고픈 곳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좌우 대칭 동물에게는 뭐가 있느냐? 요 파블로의 개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파블로의 개. 종소리를 들으면 음식을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는. 이게 획득이에요, 획득. 그래서 종을 울리고 먹이는 실험을 하면은 계속 이제 침이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나고 먹이를 안 주면 또 사라져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종이 다시 울리면 또 다시 또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 높이만큼은 이제 침이 나오진 않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속어는 됐지만 다시 이제 종소리가 나면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한다. 근데 요거를 또 여러 번 하면 또 낮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쁜 꼬마 선충에게서 생기는 이 어떤 뇌의 반응이 개에게도 남아 있고요. 이게 어디에도 남아 있다? 우리 뇌에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연결시키는 걸 지울 수도 있고요. 근데 지웠다고 해서 영원하진 않고 약간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크랩 단백질이라고 하는 뇌신경 연결, 크랩이라고 하는 이게 이거예요. 이제 요게 있고요. 이제 여러 번 자극을 줬는데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죠.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자극을 주면은 강한 연결이 생겨서 요런 자극이 줄 때 그에 따라서 자극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세진다. 이게 단기 기억일 수도 있고요. 장기 기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뇌신경이 연결되는 뇌신경의 모양이 바뀌는 수준이면은 이게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단기 기억에서도 한 번 자극이 이제 여러 번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오래가는 그런 기억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예, 이게 크랩이에요, 크랩. 이게 회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자극을 주면 뇌신경 연결이 강하게 연결된다. 그게 어 이제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뇌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번 자극을 주면은 이제 그 소통이 많이 되어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 그게 이 구조입니다. 자, 이게 혁신 두 번째. 이제 아까는 혁신 첫 번째였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척추동물로 넘어가 볼게요. 척추동물, 이제 여러분의 뇌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캄브리아기라고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있어요. 생물들이 막 서로